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앉혀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연방송 난 알아야 나는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5년 5월 26일에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 법인폰으로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라고 질문이 있어요. 사진하고 질문이 와서 그거 먼저 답변 드리고 재배법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아오킨이에요. 지아오킨. 너무너무 이쁘죠. 이게 진짜 저희 그때 판매했을 때 25,000원인가 얼마에 판매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판매했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그때 몇 송이 달달렸는데 지금은 덩치가 지금 벌브가 요만해요. 지금 5cm 정도 안 되고 이게 소형 타입이에요. 보통 온시보다 훨씬 더 작죠. 근데 이렇게 꽃이 많이 달리고 꽃도 오래 갑니다. 진짜 실물로 보면요. 이게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도 이쁘고, 전체적으로 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고, 요렇게 키워야 되는데, 또 이 꽃을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반드시 키워서 꽃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질문하신 우리 고객님, 난학생님은, 뿌리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심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오키디아 토본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본 사진을 보면 화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측면에서 본 걸 보니까 분이 좀 크죠.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잘 자라고 뿌리가 막 뻗을 때는 이 정도 크기가 화분이 무조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살리고 싶은데 잘 키우고 있나요? 해서 제가 상태를 보고 일단 뽑아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뽑았는데 보니까 뿌리가 다 썩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아래 뿌리는 이미 다 썩어서 뿌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뿌리는 당연히 잘라내야죠. 다 잘라내고 위에서 화분 확대한 데 보면 여기서 아주 허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난초가 잘 자랄 때이기 때문에 뿌리가 금방 내려요. 이 정도면 보름 안에 쫙 뻗어가 내려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화분 상태 큰 화분에다가 과습돼 있고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과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물을 주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뿌리, 지금 현재 있는 썩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내려가다가 또 썩는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자르고 제가 이 나나스님께는 자르고 이런 통에다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이죠. 이런 통에다가 수태를 살짝만 채우고 물을 습도만 유지하면 돼요. 습도만. 물이 많을 필요 없어요. 습도만 유지하고 요거를 털어서 거기다 살짝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여기 하나 있는데 얘는 좀 뿌리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털어요. 털었는데 새 뿌리가 많으면 못 넣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뿌리 뻗고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건 죽은 뿌리, 요거는 지금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고 요건 죽은 뿌리예요. 그럼 요럴 때 그 케이스는 아예 뿌리가 없는데 곧 이렇게 뿌리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어서 또 과습될 수도 있고 이게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소독한 가위로 여기 뿌리를 썩은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아주 잘라. 요게 또 나중에 썩는 계기가 되니까요. 자르고 나머지 뿌리들 다 잘라요. 그럼 요게 지금 살아있는 뿌리예요.
네, 이 정도 길이는 다시 그냥 원상태로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영상에 본 거는 뿌리가 요게 거의 지금 이 정도는 길게 나왔는데 아주 조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심어도 무방해요. 이렇게 심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키워봤으니까 감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감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이때 진짜 물을 더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는 그냥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영상에 있는 사이즈라면 이렇게 얹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얹어 놓고 이때 여기를 막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온시디움은 특히 요즘같이 또 온도가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높을 때는 여기를 막았을 때 통기가 안 돼갖고 여기가 또 다른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생겨요. 겨울이나 아주 건조할 때는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그럴 경우는 완전 너무 말라서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살기 힘들어.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요구돼. 그럴 때는 덮지만 이런 건 덮으면 안 돼. 이렇게 놔두고 환기가 잘 되고 빛이 세면 절대 안 돼요. 이때 빛이 세면 또 탈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약한 반 그늘이나 LED 쪽에 놔두고 이렇게 놔두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그 다음에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온시디움 중에서 지아오 썸머로즈는 일반 온시보다 뿌리가 좀 굵은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조에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는 토분을 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점박이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탄저 증세인데,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온일 때도 나타나고요. 저온일 때 물을 묻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농장에도 이번에 추웠을 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 반전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완전히 요 부분이 땡글한 부분이 퍼져나가서 아직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잎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안 그러면 얘가 계속 타고 들어와요. 잘라주고, 이쪽도 보니까 여기도 좀 나와요.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좀 나오고 있으면 여기 잘라서 이렇게 놔뒀다가 뿌리가 내리면 토분이 됐든 다른 분으로 다시 분을 갈아주시면 되고, 그때는 수태를 뿌리가 좀 내렸어요. 이제 내렸다고 가정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내리면 요렇게 잡아서 너무 꽉 하지 말고 요렇게 폭신폭신할 정도로 해서 뿌리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줘요. 폭신폭신하게 요렇게 넣어주고, 그럼 중앙에 스테가 들어가고 여기가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스테로 이렇게 감싸고, 감싸서 넣는데, 자, 토본도 되고 스트 좋은데, 이게 슬립분으로 심어요. 심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 내릴 거예요. 아직 뿌리가 약해서. 자, 저는 이 정도 깊이. 너무 높으면 또 가습될 수 있어갖고, 이렇게 심었죠. 심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심었을 때 물을 어떻게 관리하냐인데, 지금 뿌리가 3뿌리 정도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줬을 때 마르는 거는요, 통풍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경우가 있고, 식물이 빨아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뿌리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빨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요럴 때는 물을 어떻게 주냐면, 푹 담그지 마시고, 위에 살짝 뿌려서 적셔주기만 해요. 그럼 건조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빨리 돕니다. 물이 많으면 빨리 안 돌아요. 안에서 돌아요. 그리고 또 마르면 다시 위에서 좀 따라주고 해서 어느 날 보면 밑에서 보면 뿌리가 막 나와. 그러니까 도는 게 보여.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흠뻑 주고 말리면 돼요. 근데 요런 경우 케이스 때 물을 일반 애들, 뿌리가 많이 뻗어서 있는 애들하고 물을 똑같이 주면 뿌리가 또 썩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벌브가 좀 마르더라도 약간 마른 듯하게 키워서 뿌리를 돌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지아오 키는 일반적으로 온시디움하고 거의 유사하긴 해요. 그래서 하지만 한겨울에 추웠을 때 물기 닿았을 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위험해요. 여름철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보통 집이 이렇게 다이가 있잖아요. 온도를 우리가 떨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온도 떨굴 수 없어요. 최대한 선선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에어컨 밑에 넣을 수도 없고, 베란다에서 키운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베란다에서 맨 아랫부분 있죠. 바닥 부분하고 위에 부분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2, 3도 이상 차이 납니다. 많이 날 때는 4, 5도까지 차이 납니다. 위에 더운 공기는 뜨죠. 찬 공기는 내려오죠. 그럼 얘를 키울 때 높은 데서 두는 게 좋을까요? 낮은 곳에 두는 게 좋을까요? 그럼 낮은 곳에 둬야지 선선하죠. 여름철에 나기 쉽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름철에 고온에 약한 작물들은, 난초들은 선반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두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얘들 겨울철에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 위로 오니까 겨울철에는 위에다 놓는 게 유리하겠죠. 특히 요렇게 겨울 추위에 약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는 이런 작물들, 이런 난초들은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은 대명석곡이에요. 대명석곡을 바크에 심어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태가 그게 나쁘진 않은데 아주 탄력을 받고 통통한 상태는 아닌데요. 근데 벌써 키웠는데 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명석곡은 햇빛을 최대한 여름철부터 가을, 겨울까지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요. 원래는 떼약볕, 직사광선에도 가능하나 집에서 키우던 것들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빛을 세게 받았을 때 잎이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떼약볕은 안 좋고 가장 직사광선이 아닌 햇빛 중에서 가장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반양지 정도 한번 걸러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햇빛을 두고 키우고 보기보다 얘네들은 뿌리 내리면 엄청나게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커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을 적당할 때 마른 다음에 정말 흠뻑씩 많이 줘야 돼요. 흠뻑씩. 그래서 마르면 또 주고 해야지 튼튼하게 이제 벌브가 자라고. 그래서 충분히 햇빛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란 다음에 그 다음이 실내로 들어오면 꽃을 못 봐요. 무조건 베란다에 있어서 가을부터 봄까지 온도 편차가 꾸준하게 10도 이상 낮았을 때 꽃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카틀리아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블랙낫일 수도 있고, 무름병일 수도 있고,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런 증세가 났을 때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말라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진물 넣으면서 검게 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는, 이 벌브에 이미 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여서, 연결된 부위까지 다 병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요. 이런 거 뽑아보면 대부분 밑에 뿌리가 안 좋습니다. 과습해갖고. 그러면 뽑아서, 죽은 뿌리 자르고, 얘 지금 타고 들어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줄 때 어디까지 잘라야 된다 그랬죠? 깨끗한 면이. 그러니까 벌브하고 벌브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검은색이 병반이 아예 없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잘라주고 그 부분이, 그 잘라진 부위에다 상처 치료제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매니큐어라도 칠하고 아니면 촌농이라도 칠해서 탈수 증세도 막아주고 더 이상 병이 들어가 침투하지 않게 막아준 다음에 요것 또한 바로 심지 말고 좀 전에 온시디움 한 것처럼 요런 데다가 그냥 놔둡니다. 얹어놔요. 그래야지 내가 병이 이런 경우 케이스가 살 확률이 보통 50%, 죽을 확률이 50%예요. 육안으로 봐서는 침투한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안에 병균이 침투한 경우는 다 죽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침투 안 했을 경우에 다시 심었을 때 또 가습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바깥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명통도 좋고 이런 데다가 놔두고 이렇게 지켜봐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더 이상 병이 진정 안 돼. 그러면 산 거예요. 일단 그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 내릴 때까지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뿌리가 없을 때는 제가 지금 우리 오키디아 여기 있구나. 이제 그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뽑았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물을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가정하에.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도 이제 작업할 거니까 제가 미리 뽑고. 얘도 지금 뿌리가, 그래도 그나마 있네요.
근데 터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여튼 이렇게 다 털었다고 가정하고 좀 이따 털긴 할 건데, 자, 제가 그냥 하는 김에 털자. 터는데, 이쪽은 보면 다 뿌리가 썩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 전에 했잖아요. 분갈이 시기를 늦고, 그래서 뿌리가 썩 좋진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털면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썩은 뿌리 떨어지고, 그때 이거 이렇게 털 때 최대한 물에 불리는 게 잘 털려요. 얘는 보니까 풀 뿌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안 털리긴 하는데, 자, 이게 털어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털겠습니다. 이렇게 털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제가 한번 씻을게요. 이렇게 씻혀서 보니 여기도 보니까 죽은 뿌리, 싼 뿌리, 죽은 뿌리, 산 뿌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건 산 뿌리죠. 딱 보이죠? 이런 애는 죽은 뿌리잖아요. 죽은 뿌리는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 때문에 또 썩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거를 해주고, 여기도 제거. 요것도 지금 보면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막상 뿌리가 많아 보이는데 보니까 딱 요 정도 남아있네요. 이렇게. 그죠? 뿌리 네 뿌리 남아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을 때 이 정도 뿌리는 심어도 돼요. 그리고 엔시클리아는 나 이런 벌브가 통통한 애들은 뿌리가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뿌리 내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뽑았더니 뿌리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라니까요. 이럴 때 바람이 공기가 좀 잘 통하고 그늘 쪽에다 놔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빛이 센 데다 놔두면 안 돼요. 탈수 증상 나타나서. 그렇게 놔두면 뿌리가 내립니다.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심으시면 되는데, 얘는 좀 몇 개 있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심을게요. 그래서 심는데, 자, 같은 사이즈인데 원래 이 정도 사이즈의 뿌리가 많으면 저희 3호분 정도 들어가도 돼요. 이 사이즈에 들어가도 돼요. 그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또 과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갈이를 하더라도 슬립분이나 이런 2호 토분 정도, 이 정도 사이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깔만 깔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심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눕혀서 심어도 되는데, 보통 얘네들이 벌브가 여기 보면 이만큼 잠겨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잠겨도 문제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냐면 수는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넣고, 자,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잠겨도 돼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잠기게 해서 돌려서 수태는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주는 게 좋아요. 위에서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대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대충 제가 봤을 때 여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단하게 누르는 건 저 말씀드렸어요. 너무 단단하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단하게. 약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시폰 케이크라 그러나 케이크 정도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심어요. 수태가 지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심어놨잖아요. 그죠? 심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처럼, 자, 심었으니까 물을 처음에 심었을 때 물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바크로 심은 거는, 바크는 물에 적셔서 심지 않기 때문에 심어놨을 때
찌꺼기도 있고 아주 바싹 말랐으니까 샤워기로 물을 충분히 빼주는 작업을 하고 샤워기로 쭉 빼주는 작업을 해서 주는데 수태는 이미 적셔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다. 근데 심는 분 중에서 수태를 좀 안 적시고 심는 분들도 있고요. 뽀송뽀송할 때 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뽀송뽀송하게 심은 경우는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물이 좀 충분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이 제가 짰는데 짜도 이렇게 보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정도까지 나오면 안 돼. 원래는 어느 정도 짜냐면 잡으면 짜서 이렇게 뽀송뽀송할 때 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확한 양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얘도 있어야 세 가닥이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제 내려와서 뻗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뿌리가 뻗을 때까지는 물을 너무 가습하면 절대 안 돼요.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요. 말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4일이 걸릴 수 있고 5일이 걸릴 수 있는데 물이 바싹 마르면 그때 물을 위에서 쭉 줘서 얘가 그냥 적시는 정도만 주는 게 좋다. 그럼 난 선생님 물 주면 한 번 줄 때 흠뻑 주고 말리고 흠뻑 주고 말리라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뿌리가 지금 없이 뻗어나갈 때는 물을 살짝씩 적셔서 주는 정도에서 뿌리를 살짝 다 돌리고 다 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흠뻑 주고 말리고 흠뻑 주고 말려야죠. 그때도 만약에 조금씩만 주면은 어떻게 되죠?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안에 수분이 없어갖고. 아니면 조금씩 적당히 못 주고 그게 과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주라는 것은 조금씩 자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태가 살짝 적실 정도만 조금 주라는 뜻이지 조금씩 자주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그죠? 키우시면 뿌리도 내리고 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 크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크지 말라고 제가 크면 안 좋아요. 두세 번 갈더라도 2년에 한 번 갈더라도 넘치면 또 갈더라도 분이 크면 항상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물론 농장에서는 이렇게 분갈이 쭉 해놓고 얘는 조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장에서 관리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썩는 애도 나오고 대부분은 이제 적응해서 잘 크긴 하지만 왜냐면 농장이라는 데는 환경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또 일일이 그렇게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엔시크리아 탐펜시스 코리아기에 따라 똑같습니다. 꽃 지면 뽑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털어내고 식재 다 갈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오래된 식재, 그죠? 이렇게 오래된 식재, 부슬부슬 떨어지고 조금 된 식재 이 정도, 그죠? 새 수태, 그죠? 수태가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 털어내고 뿌리 죽은 거 제거하고 그러고 다시 수태로 심어서 새 수태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정말 중요하죠. 분갈이는 새로운 식재를 사용하고 그죠? 그래서 통기를 주고 식물을 깨끗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죠? 근데 뽑았을 때 수태가 깔끔하고 심은 지 얼마 안 된 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는데 엔시크리아는 이렇게 엔시크리아 종류는 추위는 겨울철에는 그래도 추위에 좀 강한 편이긴 해요. 아주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정도에서 노빌 타입 빼놓고는 빼고 나머지 덴드로비움 정도 돼요. 그래서 뭐 8도까지도 견디긴 하나 가장 좋은 온도는 그래도 12도 이상 정도 되고 최소 10도 이상 돼야 되고 여름철에는 얘네들이 온시디움처럼 엄청나게 그러니까 온시디움처럼 막 선선하고 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워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건조해도 뭐 엄청 잘 견뎌요. 그 빛은 카틸리아 정도 온시보다는 좀 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빛이 좀 세면 좀 빨개지고 일반적인 빛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린색인데 너무 진한 그린색으로 나오면 빛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시디움, 엔시클리아 생각보다 키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느낌하고요. 이렇게 지금 요 정도만 해도 이쁘잖아요. 막상 갈아놓으니까 분 이쁘죠. 근데 이게 2, 3년 돼서 이렇게 쫙 가지치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초보자한테도 좋고 가성비로는 정말 좋은 난초예요.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여름이 돼가면서 더울 때 꽃이 없을 때 꽃이 펴지고 향이 진하고 꽃이 져도 잎선이나 이렇게 이뻐서 충분히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도 키우실 수 있고 상급자도 키웠을 때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엔시클리아 종류가 많죠. 이런 농장에서는 프로리반담하고 크로싱, 란디 크로싱한 거하고 호디게라하고 뭐 이 두 종류가 있고 또 아라타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정도에 판매를 할 건데 다다음 주나 꼭 이온난에서 나온 엔시클리아 아니더라도 가성비 되게 좋으니까 엔시클리아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사서 구매해서 키워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품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니소세팔러스 글라디아투스는 요거는 뭐 워낙 이거 구매하신 분은 다 알아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냥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공중습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중습도만 갖고도 클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부작으로 해서도 키워도 되고, 그래서 단 얘네들은 과습하면 얘도 이거다. 절대 과습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부작으로 키우시는 게 더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어요. 그죠?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텐드르비움, 페오레시아의 세미알범, 뭐 이런 애들은 지금, 4, 5, 6. 먼저 4, 5번 할게요. 4, 5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텐드르비움은 빛이 아주 세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가정에서 식사강선에서 놔도 돼요. 야외에 걸어놔도 되지만, 초기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해서 나가기 이전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무조건 반양지, 최대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양지에서 키우시고, 지금 두 개 다 보면 이제 꽃이 얘는 졌고 이제 필 거지만 꽃이 지면 베란다로 그냥 나가고요. 여기 지금 보면 스테를 보면 스테가 새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그 화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끼가 꼈어요. 꼈지만 이끼 낀 거 빼놓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여기서 키우셔도 됩니다. 분갈이 하지 마세요. 분은 옮겨도 돼요. 식재는 갈 필요 없고요. 분을 2호 토분 정도 들어가면 돼요. 2호 토분 정도. 2호 토분 정도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키우셔도 되고. 덴드르비움은 햇빛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리고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덴드르비움은 건조해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도요. 물을 자주 주고 많이 주고 해든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떠들었어요. 분, 제발 이런 것들 가져가서 바크가 넣고 뭐 이런 데 이렇게 큰 데를 심지 말라고. 죽어요. 썩어서 뿌리가 못 내립니다. 내리다 죽어요. 그래서 제 건 잘 커요. 잘 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가 내리다 죽어도 벌브에 있는 영양분 갖고 버티고 살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분이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부작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스위센트부터 시작해서 세미앨범, 이거, 얘네들 두 개. 이거 두 개도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이것도 뿌리가, 이거 덴드르비움은 받으신 다음에, 분갈이 해도 돼요. 그래도 꽃에 별로 문제 없어요. 카틸리아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만. 보니까, 자, 뿌리 멀쩡하고 깨끗하죠? 근데 여기 아래쪽만 보니까 아래쪽에 약간 공간이 적다. 여기 약간 바크된 부식이 있어. 그러면 뽑아서 여기만 쑥태 좀 털어내고요. 이렇게. 털어내고 수태만 살짝 덧대갖고 분 사이즈는 요거보다 조금 큰. 이것도 지금 보면, 자, 여기 3호 포터분 기준이잖아요. 3호에 심어도 돼요. 약간 작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키워도 돼요. 키우고 좀 넘치면 분갈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큰 데다가 나중에 분갈이 할 건데 뭐 무럭무럭 크니까 큰 분에 집어넣어야지 4호나 5호에 집어넣어야지 아니 됩니다. 3호 토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분 큰 거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라는 거고
식재가 깨끗하고 뿌리도 깨끗하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이대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거 보통 제가 넣을 때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얘는 보니까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안 넣을게요. 안 넣어도, 왜냐면 이 바크로 하면 이 구멍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깔망을 쓰는 게 좋은데, 깔망을 반드시 안 써도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도 그렇고 식재가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수태로 심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훨씬 더 낫죠. 제가 지금 요거는 볼록이 깔망을 끼면 약간 좀 높아져 갖고 제가 낮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이끼 있잖아요. 이끼는 물 묻혀서 요거는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자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대고 이렇게 이 사이즈면 충분하다니까요. 제가 심을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쪽으로 좀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좀 많이 댈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얘가 이렇게 길어. 발이 길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대주고, 앞쪽에는 안 대도 되는데 살짝만 대주고, 이 정도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고 안으로. 주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심었는데 좀 삐딱하다 그러면 지주 뽑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키우면 여기서 앞으로 3년 동안 키워도 전혀 문제 없고, 여기서 올해 순 나오고 또 나오고 내년 나오고 이렇게 넘치잖아요. 이렇게 넘쳐서 나와도 돼요. 넘쳐도 전혀 문제 없는데, 만약 너무 넘쳐버리면은 그 온실에서는 공중습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정에서 공중습도가 없어서 좀 덜 자랄 확률이 있어서 적당할 때 넘치면 분을 계속 갈아주는 게 좋은데, 분갈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이 작아서 큰 데로 옮겨주는 것보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스테, 바크 이런 식재가 오래되면 이렇게 부식이 되고 산성화되면, 그다음에 여기다가 비료가 만약에 농축이 돼서 쌓이면 염류직접도 있고, 그다음에 산성화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를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을 가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 쪽을 해서 분주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가장 큰 거는 내가 현재 자라고 있는 환경이 오래돼서 이렇게 부식되고 죽은 뿌리랑 같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곰팡이도 생기고 과습도 생기고 기존 뿌리가 또 죽겠죠. 내려가면 죽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을 가는 게 더 큰 거지, 분이 작아서 분을 가는 거는 그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착색난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 할코그라썸도 똑같아요. 할코그라썸도 부작으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뽑아서 수태 확인하고 뿌리 확인하고, 뿌리 이상 없고 수태 이상 없으면 덧대서 심어도 되는데, 얘도 커봐야 3호 토분, 그리고 4호 토분을 할 땐 조금 더 낮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작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번 링콜 렐리오 카틀리아는 요거죠. 이렇게 슬립분에 심어서 여기서 아예 더 키워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요걸 뽑아서 분으로 간다 그러면 3호 토분 정도, 3호 정도로 가시는 게 좋고요. 안 갈아도 괜찮다. 오히려 좀 마르는 듯하게 키워도 충분히 지금 한참 자랄 때니까 다 자라서, 여름철 지나고 뿌리가 빵빵하게 돌잖아요. 이렇게 꽉 돌면, 그때 되면 진짜 여기 빡 찰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그때 한여름 지나서 분갈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바이올레이션 세미알바 알바. 이거는 제가 뭐, J01이라고 그랬는데, 단가가
바이올라시아 중에서는 아주 비싼 거 아닌데 조금 더 비쌌던 이유는 얘네들 품종이 아주 특이한 연핑크가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육종가가 그래서 그런 거고 꼭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올라시아는 여름철에 뭐 키우는데 전혀 지장 없고 얘도 지금 그대로 지금 보면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죠. 내려서 뽑아서 얘는 3호나 2호 두 개 다 됩니다. 왜? 뿌리가 돌아서 있기 때문에 2호, 3호 다 괜찮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이올라시아는 뭐 봄부터 가을까지 전혀 문제 없는데 추위에 약해요. 새순이 올라올 때.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FX80. 없지 왜? FX80이 12번. F80이었구나. 저기 없네요. 자, FX80은 이대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뿌리가 다 내렸고 다 자라는데 가정에서는 어커리아나는 아주 건조해도 괜찮아요. 어커리아나는 대부분이 과습으로 인한 뿌리 상함이 있지 말라서 죽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아주 건조에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으면 이게 투명이 좋은 점은 육안으로 분을 볼 수 있고 뿌리도 햇빛을 보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이끼가 많이 껴서 이게 문제인 게 해요. 투명은.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요 겉에 있는 이끼는 좀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다 덧대서 토분으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크라 T4 테테우스테이어는 모종인데 지금 모종이 다 나갔나? 샘플이 없네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수태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토분에다가 조금 작은 토분 있죠. 저 2호 토분 정도로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방송할 때마다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모든 재배법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점만 받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는 나 이런 거는 좀 방송에서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혀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것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언제든지 이런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달아주세요 하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아까 6번 페탈로이드 안 했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블루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요거 들었으니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오다 무너지는 경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응애나 진딧물 총체 이런 거에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 벌레구나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덥고 통기 안 되고 실내 들어왔으면 꽃 다 떨어집니다. 얘네들은 빛 잘 들고 통기 잘 되고 선선한 곳에 있어야지 꽃을 오래도록 볼 수 있고 끝까지 꽃이 필 때까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이상 마치고요. 다음번 난 8월 시간이나 그때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